자, 이번 시간에는 문제 88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88번. 자, 그림에서 저항 25매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자, 여기 회로를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전압원이 하나가 있고 전류원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개 이상의 기전력을 포함한 이런 전압원이나 전류원이 있기 때문에 바로 중첩의 원리를 이용해서 바로 문제를 푸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압원 같은 경우는 보세요. 자, 전압원 같은 경우는 그 이상적인 전압원은 내부 저항이 0이라고 했어요. 그죠? 내부 저항이 0이기 때문에 자, 전압원은 단락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전류원 같은 경우는 자, 이상적인 전류원은 내부 저항이 무한대라고 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류원은 개방을 시킵니다. 오픈. 그죠? 이 두 가지 사항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 한 번은 전압원을 선택을 해서 풀고요. 한 번은 전류원을 선택해서 문제를 푼 다음에 나중에 그 나온 값들을 더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문제에서는 무엇을 구하는 거냐면 25매 흐르는 전류를 지금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죠? 25매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자, 전압원을 먼저 선택을 할게요. 전압원. 그럼 전압원을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이 전류원은 반드시 개방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전류원을 개방을 시켜주면 여기는 이제 어때요? 없는 회로가 되는 거죠? 없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개방시켜놨으니까. 그러면 회로가 이렇게 결성이 되는 거죠. 네, 이런 회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전류원 부분은 이제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은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가 20V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5옴. 이제 여기가 20옴입니다. 25. 자, 그럼 여기서 이 두 개의 저항은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5옴에 흐르는 전류와 25옴에 흐르는 전류가 어때요? 같겠죠? 그죠?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자, 여기 전류. 자, 여기 전류를 이제 I1이라고 할게요. I1. 자, 그럼 I1은 얼마냐? 전류니까 합성 저항분의 전압으로 구할 수 있겠죠? 합성 저항분의 자, 인가되는 전압으로 구할 수가 있고요. 자, 합성 저항은 5옴과 20옴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5 플러스 자, 2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압은 20V가 자, 인가됐어요. 그러면 I1은 바로 0.8A가 나오게 됩니다. 0.8A. 그러니까 전압원에 의해서 0.8A가 흐르는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전류원을 선택하고 전압원을 이제 없앨 거예요. 근데 전압원을 없앨 때는 뭐 하라고요? 단락을 시켜주라고요. 단락. 그럼 회로가 이제 어떻게 되냐? 회로가 자, 이런 식으로 회로가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단락시킨다는 얘기는 쇼트 그냥 선으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단락시킨다는 얘기는. 자, 그럼 여기가 5옴이고요. 여기가 20옴. 그 다음 여기가 전류원이 5A가 되겠죠. 5A. 그죠? 자, 5A라는 이 전류가 위쪽 방향으로 흐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자, 전류가 이쪽으로도 흐를 거고 이쪽으로도 흐르겠죠. 그쵸? 이쪽으로 흐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전류와 저항은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저항의 비가 1대 자, 4로 되어 있죠? 그죠? 예, 저항의 비가 1대4. 저항의 비. 지금 저항의 비가 1대4예요. 1대4. 그러면 전류의 비는 얼마가 돼요? 전류의 비는 몇 대 몇이다? 4대, 전류의 비는 4대 1이 되겠죠. 그죠? 4대 1. 그러니까 이거 5A가 이렇게 흐르는데 4대 1의 비율로 흐른다고요. 그럼 이거 뭐예요? 여기 이쪽에는 4A가 흐를 거고요. 이쪽으로 1A가 흐르겠죠. 그쵸? 합해서 5A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를 I2라고 놓으면은, 자, I2는 1A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옴 쪽으로 1A가 흐른다는 얘기죠. 따라서, 자, 여기 I1이 0.8A가 나왔고요. 지금 I2가 1A 나왔으니까 두 개를 더해주시면 1.8A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첩의 원리를 이용할 때는 이 두 가지 사항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압원을 없앨 때는 단락시킨다는 거,
그리고 전류원을 없앨 때는 개방시킨다는 거. 두 가지를 좀 유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89번. 자, 여러 개의 기전력을 포함하는 선형 회로막 내의 전류 분포는 각 기전력이 단독으로 그 위치에 있을 때 흐르는 전류 분포의 합과 같다는 것은. 자, 이거는 좀 전에 88번 문제를 풀 때 설명드렸던 거죠. 그래서 여러 개의 기전력을 포함하는 그러한 선형 회로막에서 이제 어떠한 전류 분포를 구할 때, 그래서 전화번을 선택했을 경우와 전류원을 선택했을 때 그때의 전류의 값을 더해서 구했었죠. 그것이 바로 중첩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의 중첩의 원리. 자, 90번 문제. 그림 A와 B의 회로가 등가 회로가 되기 위한 전류원 I와 임피던스 Z의 값은. 자, 여기 이제 왼쪽에 보이는 회로와 오른쪽에 있는 회로가 이제 서로 등가 회로가 되기 위한 여기 전류원 I와 그리고 임피던스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쪽 회로를 보시게 되면 이 전류원과 지금 이 임피던스가 이렇게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노튼의 정리를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라는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럼 먼저 여기서 이제 전류원 I를 먼저 구할게요. 전류원 I. 자, 전류원 I는 일단 여기 지금 이 전화번과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이 부하는 일단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여기 100V와 25미, 100V에서 25미 흐르는 그때의 전류의 값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그 등가 저항 구할 때만 더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100V고 25미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5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류 I는 바로 이제 R분의 V가 돼서 20분의 100을 해주면 전류원은 5A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제 5A의 전류원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등가 저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등가 저항 구할 때는 이 전화번을 이제 단락시키고 A, B 쪽에서 바라본 그때 합성 저항 값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그 전화번을 단락시킨 상태에서 이 회로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회로가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얘가 이제 A, 자, B가 되는 거고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20옴, 여기가 40옴, 여기가 40옴. 이렇게 된다고요. 어차피 20옴이 여기에부터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병렬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병렬로.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합성 저항을 이제 구할 건데, 저기 합성 저항은 지금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어떻게 구해야 돼요? 이렇게 구하는 거죠. 20분의 1 더하기 40분의 1 더하기 40분의 1 분의 1 이렇게 구하는 거잖아요. 그쵸? 합성저항. 근데 지금 이 수치들을 딱 봤더니 굳이 이런 식으로 안 구해도 될 것 같아요. 수치들을 봤더니 20, 40, 40이니까 이게 이제 직관적으로 잘 보세요. 지금 이 두 개의 저항을 먼저 구해볼게요. 합성저항을. 그럼 두 개의 합성저항을 구하면은 지금 같은 저항이 두 개가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얼마겠어요? 이 두 개의 합성저항은 25옴이 되는 거지, 25옴. 그쵸? 같은 저항 두 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40옴의 절반인 25옴이 돼요. 그러면 다시 여기 앞에 있는 25옴과 여기 있는 25옴이 또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죠. 그죠?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같은 크기의 저항 두 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얼마예요? 25옴의 절반인 10옴.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계산해보면 나와요. 15옴이 정확히 나온다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푸는 거지만 이렇게 좀 특수한 경우는 이렇게 직관적으로 풀어도 된다.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류원의 값은 5A가 되고요. 그리고 임피던스는 15옴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자, 다음 91번. 자, 그림에서 R은 5옴을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자, 보시면 이 회로에서 이 가운데 있는 이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왼쪽에는 2A라는 전류원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10V의 전화번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전화번 또는 전류원이 있을 때 어떤 방법으로 푼다? 바로 중첩의 원리를 이용한다라고 했죠. 중첩의 원리. 자, 그때 중첩의 원리에서 두 가지 사항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죠? 전화번은 단락을 시켜줘. 쇼트 단락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 전류원은 오픈시킨다고 했죠? 개방.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먼저 전화번을 먼저 선택을 할게요. 전화번. 그럼 전화번을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전류원을 개방해야 되겠죠? 그럼 전류원을 개방시키면 여기가 이렇게 자, 오픈 상태. 자, 오픈 상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쵸?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는 이제 저항값이 5ohm이죠? 그죠? 5ohm이죠? 그럼 지금 전압이 110V니까 이렇게 전류가 흐를 거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5ohm에다가 지금 10V 걸렀으니까 5분의 10을 하면은 2A가 돼요. 그죠? 2A. 그러니까 전화번을 선택했을 때는 얼마가 나왔다고요? 2A가 지금 나왔다고요. 2A.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전화번을 선택하지 않고 자, 전류원을 한번 선택할게요. 전류원. 그럼 전류원을 선택하면 자,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전화번은 단락한다고 했죠. 단락. 자, 전화번을 단락을 시키면 회로가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여기가 딱 붙어요. 이렇게 붙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상적인 전화번은 내부 저항이 얼마라고요? 내부 저항. 내부 저항이 0이라고 했죠? 0. 근데 여기는 지금 5ohm이에요. 이 저항은. 그죠? 그러면은 자, 지금 2A가 이렇게 흘러요. 2A가. 그럼 이 전류가 다 어디로 갈까요? 전류가 다 어디로 가요? 다 이쪽으로 가겠죠. 왜? 여기는 저항이 0이니까, 제로니까. 여기는 저항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쪽으로 다 흐르고 이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거의 안 흐른다. 그죠? 그래서 지금 전류원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이 저항의 전류가 제로입니다. 제로.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류원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0A. 전류가 안 흘러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더해주시면 2A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저항에는 총 2A의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2번. 다음 92번. 이상적인 전화번 및 전류원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자, 이것은 이제 이상적인 전화번의 내부 저항과 그리고 이상적인 전류원의 내부 저항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전화번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 저항이 0이고 그리고 이상적인 전류원의 내부 저항은 무한대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화번의 내부 저항은 0이고 전류원은 무한대이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93번. 자, 그림에서 단자 AB에 나타나는 VAB는 몇 볼트인가? 자, 이거 나왔네요. 그죠? 자, 전압 저항. 자, 이런 형태의 회로가 보이면 자, 어떤 정리를 이용하라고 했어요? 바로 밀만의 정리를 이용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밀만의 정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 AB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AB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는 공식을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VAB는 잘 보세요. 자, 일단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지금 여기는 지금 두 개이니까 전압도 두 개, 저항도 두 개예요. 그래서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분의 R1분의 V1. 여기서는 V1이라고 볼게요. 그리고 R2분의 V2.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하나가 또 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가 또 있다. 예, 그럼 이런 경우는 하나 더 추가시키면 돼요. 여기다가. 그죠? 하나 더 추가시키면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오겠죠. R3분의 1 분의 더하기 R3분의 V3 이런 식으로 더 추가가 된다고요. 개수에 따라서 이게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지금 이거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이건 없어요. 자, 여기 놓고 대입만 하시면 돼요. 대입. 먼저 여기 먼저 보죠. 자, 2ohm이고 2V죠? 그럼 여기는 이제 2분의 1이고요. 그리고 저항이 여기 5ohm이니까 2분의 1 더하기 5분의 1. 그 다음 여기는 얼마예요? 2분의 2V 더하기 5ohm분의 10V. 그죠? 5ohm분의 10V.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공식에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이 값은 대략 4.3V 정도가 나와요. 4.3V.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합니다. 그러니까 밀만의 정리를 이용해서
바로 A, B 양단에 걸리는 전압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다음 94번. 자, 반파 정류 정연파의 최대값이 1일 때 시력값과 평균값은, 자, 지금 보시면 반파 정류 정연파죠? 자, 이 파형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반파 정류면? 반파 정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 하나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파 정류면은 여기가 보세요. 전파 이게 보세요. 지금 위에 그린 것이 이제 반파 정류고요. 이제 아래에다 그릴게요. 이거는 이렇게 된 거. 이렇게. 이게 바로 전파 정류예요. 이게 반파 정류고요. 아래에 있는 게 전파 정류예요. 전파 정류. 이렇게 되는데, 자, 이 문제에서 반파 정류 정연파의 최대값이 1일 때 시력값과 평균값을 구하래요. 자, 그럼 여기 반파 정류에서 자, 시력값은 얼마냐? 2분의 VM이에요. 그러니까 최대값의 절반이에요, 절반. 최대값의 절반. 그리고 평균값은 얼마예요? 평균값은 파이분의 VM입니다. 최대값. 그러니까 최대값 나누기 파이가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최대값이 1, 그죠? 최대값이 1이니까 여기 최대값에다가 1을 넣고 최대값에다가 1을 넣으면, 자, 반파 정류일 때 시력값은 2분의 1이 되고요. 그리고 평균값은 파이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죠? 파이분의 1. 자, 그리고 참고로 이제 전파 정류 볼게요. 전파 정류일 때는 이제 시력값 VRMS라고 할게요. VRMS. 자, 시력값은 얼마예요? 시력값은 루트 2분의 최대값이죠, 그죠? 그 다음에 평균값 VAV 이건 얼마예요? 파이분의 2VM이죠. 이렇게. 그렇죠? 이거는 전파 정류일 때, 이건 반파 정류일 때.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95번. 자, 교류의 파고율은, 자, 파고율을 구하는 공식을 물어본 거예요. 파고율.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라고 했어요. 파고율이 있고, 이제 파고율과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게 파형율이죠. 파형율. 자, 파형율.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암기를 하라고 했냐면은, 최대값과 그 시력값과 이제 평균값의 크기를 봤을 때, 이게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파형이. 이렇게 됐다고 했을 때, 자, 여기가 최대값. 그죠? 최대값이 되고요. 그 다음 이쯤이 시력값, VRMS, 시력값. 그리고 이쯤이 평균값.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쓰시면 돼요. 순서대로 딱 쓰시면 돼요. 그래서 맨 위에가 최대값이에요. 최대값. 맨 위에가 최대값. 그 다음 중간에 있는 게 시력값. 그리고 맨 밑에 있는 것이 평균값. 그죠? 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파고율. 자, 파고율은 시력값분의 최대값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형률 같은 경우는 평균값분의 시력값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게 편해요. 그래서 교류의 파고율은 뭐다? 시력값분의 최대값이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그죠? 자, 다음 96번. 비사인파의 일반적인 구성이 아닌 것은, 자, 비사인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비정연파를 말하는 거죠. 비정연파. 자, 비정연파의 구성이 아닌 것. 자, 여기서 비정연파는, 자, 보세요. 비정연파는, 자, 어떤 성분이냐? 직류분 플러스 그 다음 기본파 플러스 그 다음 고조파. 자, 이렇게 세 개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기억해 주세요. 비정연파는 자,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류분, 기본파,
고조파 이렇게 3개의 파로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 중에서 비사인파의 구성이 아닌 것은 3번의 삼각파가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3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자, 다음 97번. 자, i는 20 루트 2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10도, 5 플러스 5 루트 2 사인 3 오메가 t 마이너스 30도, 플러스 3 루트 2 사인 5 오메가 t 플러스 90도인 비정연파 전류의 시료값은 약 몇 미리 암페어인가? 자, 뭐예요, 이거? 지금 전류의 시료값을 구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뭐예요? 기본파. 여기 이제 3고조파. 여기 5고조파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비정연파이기 때문에 자, 시료값을 어떻게 해서 구할 수가 있냐? 자, 공식이니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시료값이죠. 전류의 시료값 I RMS. 자, 어떤 식으로 구할 수가 있냐면 자, 지금 여기서 첫 번째 기본파. 요 기본파에서의 시료값의 제곱. 3고조파의 시료값의 제곱, 그리고 5고조파의 시료값의 제곱을 다 더해서 루트 씌워주면 돼요. 이게 바로 시료값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비정연파에서. 그래서 보시면 지금 여기서 지금 첫 번째 기본파 같은 경우는 최대값이 20루트이죠. 그죠? 이게 최대값이죠. 그런데 그 시료값은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눈 게 시료값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놓는 거예요. 최대값이 20루트 2, 20루트 2인데 나누기 루트 2를 해줘야겠죠. 이건 시료값을 우리가 계산하는 거니까 이거의 제곱 이런 식으로 더하기. 그 다음 3고조파도 마찬가지예요. 최대값이 지금 5루트 2죠. 그죠? 5루트 2니까 5루트 2 나누기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5고조파도 최대값이 3루트 2니까 3루트 2 나누기 루트 2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파형에 시료값의 제곱을 다 더해서 제곱근을 취해주면 바로 시료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자, 이 값이 얼마 나오냐? 대략적으로 20.8 단위는 미리암페어겠죠? 미리암페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파의 시료값의 제곱, 3고조파의 시료값의 제곱, 5고조파의 시료값의 제곱을 다 더해서 제곱근을 취했다. 이렇게 해서 전류의 시료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형이 몇 개가 나와도 다 구할 수 있어요. 계산을 하시면. 자, 다음 98번. 자, 전압 V는 5sin 5t 플러스 10sin 10t 그리고 전류 I는 10sin 5t 플러스 5sin 10t일 때 소비 전력은 몇 와트인가? 자, 지금 소비 전력을 지금 물어봤어요. 소비 전력. 자, 그럼 여기서 소비 전력을 구해야 되는데, 소비 전력 P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소비 전력 P는 바로 VI 코사인 세타죠. 그쵸? 코사인 세타. 자, 그런데 여기서 세타라고 하는 거는 이게 위상차인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보세요. 사인 5t, 여기도 사인 5t, 사인 10t, 사인 10t. 어때요? 위상차가 있어요? 없어요? 위상차 없죠. 그죠? 그러니까 위상차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가 코사인 몇 도예요? 코사인 0도입니다. 코사인 0도. 위상차가 없으니까. 그쵸? 코사인 0도. 근데 코사인 0도가 얼마예요? 코사인 0도는 1이죠. 그쵸? 코사인 0도는 1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소비 전력을 구할 때는 간단하게 되는. 왜냐면 위상차가 없기 때문에 간단해져요. 그래서 지금 sin 5t, 여기 sin 5t 같은 고조파이기 때문에 같은 고조파끼리 뭐 해주면 돼요? 곱해 주시면 돼요. 그죠? 곱해 주시면 돼요. 근데 곱해 줄 때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 5하고 요 10이랑 그 다음에 여기 10이랑 이 5가 다 무슨 값이에요? 전부 다 최대값이죠. 최대값이기 때문에 이거를 시료값으로 바꿔서 계산하셔야 돼요. 시료값으로. 그러면 저기부터 볼게요. 루트 2분의 5가 되겠죠? 그죠? 시료값. 근데 지금 sin 5t, 여기 sin 5t 같은 것끼리 곱해주는 거예요. 여기는 최대값이 10이니까 루트 2분의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sin 10t, 여기 sin 10t 같은 고조파예요. 그죠? 같은 고조파니까 여기는 루트 2분의 10 곱하기 여기는 루트 2분의 5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값이 얼마 나오냐면 이게 50W가 나오게 됩니다. 50W. 그죠? 이게 위상차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위상차가 존재한다 라고 하면 이 코사인 몇 도라고 계산을 하셔야 돼요. 같이. 아시겠죠? 다음 99번. 단상 변압기의 권수비 A는 8이고 1차 교류 전압은 220V이다. 변압기 2차 전압을 단상 반파 정류 회로를 이용하여 정류했을 때 발생되는 직류 전압의 평균치는 약 몇 볼트인가? 자, 이거 보세요. 자, 일단 지금 단상 변압기의 권수비가 8이래요. 권수비. 자, 권수비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하냐? 지금 교류 전압이 나왔으니까 권수비 A는 V2분의 V1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V2분의 V1. 자, 근데 이거는 이제 그 기기 파트에 가서 이제 다시 배울 거긴 한데 미리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권수비 A라고 하는 것은 이제 V2분의 V1이 되는데 여기서 V1이 바로 220V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압 V2를 이제 구하셔야 된다. V2. 그러면 V2는 A분의 V1이 되겠죠? 권수비분의 V1. 그러면 지금 권수비가 8이니까 8분의 1차 전압이 220V래요. 220. 그러면 자, 2차 전압은 27.5V가 나옵니다. 27.5V. 이렇게. 그래서 변압기 2차 전압을 단상 반파 정류 회로를 이용해서 정류했을 때 발생되는 자, 직류 전압의 평균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직류 전압의 평균치. 이거 이제 ED라고 보통 표시해요. 이 D가 이제 DC, 직류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ED는 지금 이게 단상 반파 정류 회로이기 때문에 얼마냐면 0.45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단상 반파일 때. 근데 이게 단상 전파다. 자, 전파 회로일 때는 자, 얼마가 되냐면 이거의 2배 해주면 2배. 0.92가 돼요. 그때 이 0.45라는 값이 뭐냐면 요게 0.45가 파이분의 루트 2의 값이 대략 이만큼 나오는 거예요. 파이분의 여기 루트 2예요. 그 0.9는 뭐겠어요? 0.9는 파이분의 2 루트 2겠죠? 그러니까 대략적인 값이 이만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때 이제 단상 반파, 직류 전압의 평균치의 값을 이제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0.45 곱하기 여기 있는 2차 교류 전압을 곱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어떻게 계산하냐? 따라서 이걸로 할게요. 파이분의 루트 2 곱하기 여기 있는 27.5V를 곱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 값이 대략적으로 12.38V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상 반파일 때는 0.452가 되는 거고요. 단상 전파라고 했을 때는 0.92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100번. 삼각파의 최대치가 1일 때 시료치와 평균치는 자 보세요. 삼각파. 자, 삼각파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삼각형 형태로 생긴 그 파형을 말하는 거죠. 삼각형으로 생긴 자, 파형을 말하는데, 뭐, 이런 거,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파형. 아니면, 뭐, 이렇게도 될 수도 있고, 파형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요게 바로 이제 삼각파라고 하는데, 뭐, 또 이런 파형도 있겠죠, 삼각파가. 뭐, 톱니 모양 생기긴 했지만, 삼각파라고 하면은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일반적인 삼각파. 이런 파형들, 그쵸? 요게 이제 바로 삼각파라고 하는데, 그때 삼각파의 최대치가 1일 때, 그때 시료치와 평균치를 구하래요. 자, 그럼 이때, 자, 삼각파에서, 자, 먼저, 그, 시료치. 자, 시료치는 어떠냐, 시료치. 시료치 같은 경우는 루트 3분의 뭐가 되냐면 최대값이 돼요. 루트 3분의 최대값. 그 다음에 평균치는 2분의 최대값입니다. 이것도 암기를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암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료치는 루트 3분의 최대값이고요. 평균치는 2분의 최대값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자, 최대치가 1이라고 했죠. 1. 최대치가 1.
최대치가 1이고 최대치가 1이래요. 이렇게. 그쵸? 그러면 얼마예요? 삼각파의 시류치는 루트 3분의 1이 되고 평균치는 2분의 1인 거죠. 이렇게. 그죠? 답은 4번에 답이 있습니다. 4번. 다음 101번. 정현파의 파고율은 얼마인가? 정현파의 파고율. 자, 여기 보세요. 정현파. 자, 정현파라고 하면 바로 사인파죠, 사인파. 예, 사인파. 그래프가 파형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가장 일반적인 파형, 그죠? 정현파. 이 정현파에서의 뭘 구하라고요? 파고율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은 파고율은 자, 시료값분의 최대값이죠. 그죠? 시료값분의 최대값. 자, 그런데 자, 우리 왜 정현파에서 이 그러니까 시료값과 최대값의 그 관계를 보면 이 최대값은 시료값의 몇 배라고 했어요? 시료값에다가 루트 2배 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죠? 정현파에서. 그러면은 파고율은 여기 보시면은 자, 분자의 시료값이랑 분모의 시료값을 약분해버려요. 그럼 남는 거는 이것만 남잖아요. 그쵸? 그래서 정현파에서의 파고율은 얼마다?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루트 2. 그러니까 최대값이 시료값의 루트 2배이기 때문에. 그죠? 정답은 2번에 있네요. 자, 102번. 필터가 없는 단상 브리지 정류회로에서 2차 측 평균 직류 전압이 저항 5ohm의 부하에 접속되어 24V가 공급이 된다. 입력 전압의 최대값은 몇 볼트인가? 자, 여기서 이제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은 이 단상 브릿지 정류 회로라는 부분을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세요. 단상 브릿지 정류 회로. 자, 이 단상 브릿지 정류 회로를 거쳐서 이제 부하 쪽에 출력 쪽에 그 출력 파형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파형 자체가.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나오죠? 네, 브릿지 정류 회로를 거치면 이렇게 파형이 이렇게 그 입력이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입력이 이렇게 정현파 교류가 이렇게 입력이 됐다라고 하면 출력은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죠? 브릿지 정류를 거쳐서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게 뭐냐? 이거는 바로 똑같아요. 정현파와 똑같습니다. 시료치, 평균치 구하는 것이 똑같아요. 누구랑 같다고요? 정현파와 똑같다고요. 정현파와. 그런데 지금 2차 측에 평균 직류 전압 몇 볼트? 24V가 지금 공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VAV가 몇 볼트라는 얘기죠? 24V라는 얘기예요. 평균값이 24V가 인가됐을 때 그때 최대값을 구하라고 한 거죠. 최대값을. 자, 그럼 여기서 평균값과 그 최대값의 관계를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보세요. 평균값은 파이분의 2 곱하기 최대값이죠. 이 관계. 그죠? 이 관계죠? 자, 평균값은 최대값의 파이분의 2배가 돼요. 그럼 여기서 이 평균값이 24V라는 얘기잖아요. 24V. 그럼 이 식을 이제 변형을 시켜주면 최대값은 2분의 파이 곱하기 평균값이 돼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서 평균값. 자, 평균값이 얼마라고 했어요? 평균값이 24V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24V에다가 2분의 파이를 곱해주면 바로 최대값은 12파이가 됩니다. 12파이. 이렇게. 그죠? 그래서 보기 2번에 있는 답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파이. 자, 다음 103번. 정현파 교류 전압의 최대값이 VM이고 평균값이 VAV일 때 이 전압의 자, 시료값은 자, 여기는 보시면 최대값 그리고 시료값 평균값의 관계를 지금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최대값은 VM이고요. 최대값. 그다음에 평균값 VAV는 자, 어떻게 돼요? 파이분의 2 곱하기 최대값이죠. 그렇죠? 평균값은. 그 다음에 시료값은
시료값 VRMS는 루트 2분의 최대값인 거죠. 그쵸? 자, 그럼 관계를 이제 보세요. 관계. 자, 지금 시료값을 이제 구하라고 했는데 보기 1번에 보시면은 VRMS는 루트 2분의 파이 VM이래요. 아니죠? 이게 없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 VRMS는 루트 2분의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자, 1번 틀렸고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시료값과 평균값의 관계를 나타낸 거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해주냐?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자, 지금 여기서 자, 이 식에서 최대값은 2분의 파이 곱하기 VAV죠. 그죠? 이 식에서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최대값을 여기에다가 넣는 거예요. 이 VM에다가 대입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 보세요. 정리해 볼게요. 루트 2분의 여기 집어넣으면 2분의 파이 곱하기 VM이 되고요. 다시 정리해주면 2 루트 2분의 파이 곱하기 VM이 돼요. 이렇게. 그죠? 그럼 2번 보기 보세요. VRMS는 2 루트 2분의 파이 곱하기 평균값. 나왔죠? 그죠? 그래서 2번이 지금 옳게 설명이 된 거죠.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3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2하고 파이가 없어져야 되겠죠? 그죠? 그 4번 같은 경우는 여기가 파이가 아니라 루트 2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옳게 표현된 것은 2번만 옳습니다. 답은 정답 2번이에요. 다음 104번. 다음 중 파고율이 2가 되는 파형은? 자, 다음 중 파고율이 2가 되는 파형. 자, 이것도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자, 일단 파고율이 뭐예요? 파고율. 파고율은 시료값분의 최대값이라고 했죠. 최대값. 자, 여기서 시료값분의 최대값이 2가 되는 파형을 찾으래요. 자, 일단 반파 정류파. 자, 반파 정류파 같은 경우는 어때요? 반파 정류파는 그 시료값, 최대값이 시료값의 몇 배예요? 2배죠? 자, 보세요. 반파 정류파. 자, 반파 정류에서 그 시료값 VRMS가 얼마예요? 2분의 최대값이죠? 그죠? 그러니까 최대값이 시료값의 몇 배? 2배라는 거예요, 2배. 최대값이 시료값의 2배니까 파고율이 얼마 되는 거예요? 파고율이 2가 되는 거죠, 2. 그죠? 정답은 1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톱니파 같은 경우는 톱니파는 VRMS가 얼마냐? 루트 3분의 VM이 돼요. 그래서 최대값이 시료값의 루트 3배니까 1.73이 정도가 되겠죠. 그죠? 파고율이. 그 다음에 전파 정류하고 4번의 정연파 똑같아요, 값이. 정연파랑 같아요. 정연파 같은 경우는 자, VRMS가 루트 2분의 최대값인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 전파 정류나 정연파 같은 경우에 파고율은 얼마가 돼요? 루트 2가 되는 거죠. 여기 있죠? 여기에 있는 값들이 다 뭐예요? 파고율이에요, 파고율. 아시겠죠? 그래서 파고율이 2가 되는 파형은 보기 중에서 반파 정류파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까지 해서 제2장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같이 풀어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제3장 이론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